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에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에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퍼스트 펭귄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선관위가 자녀 채용 비리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터지는데도 노태학은 물러날 기미가 없네요. 네, 노태학이 물러나야 되는 이유는 제가 10가지를 든 게 있는데 10가지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새로 드러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내부의 권위마저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발표를 했죠. 네.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외부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부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 네. 외부 감사라는 게 재정 감사인 줄 알았는데 직무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로부터 자기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네. 바로 사퇴가 아니고 국민들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파면으로 가야죠. 사퇴 기다릴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네. 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대법관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의 태도나 말하는 거 이런 걸 볼 때 이 선관위가 여러 가지 비위가 있고 지금 아주 쓰레기통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에 많은 나쁜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그 선관위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벌을 줘야 된다. 판사의 입장으로 이런 나쁜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쳐놔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거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웃기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 임기 6년까지는 다 채우려고 생각은 안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안 물러나겠다. 개혁을 해고선 결과를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돼.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나가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얘기죠. 그거는 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봤더니 네.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네. 11명으로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이제 승계되는 네. 계승되는 고용 승계도 그렇지만 이 각종 범죄가 이제 일부가 나타난 것들을 네. 보니까요. 네. 성 관련된 비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과 관련한 CCTV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 놓은 것 예. 이런 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범죄도 저지르고 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감봉 2개월이에요. 야, 그리고 다음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법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입니다. 견책이는 건 그냥 주의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주는 거죠. 주의 경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쭉 보니까요.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파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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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런데 왜 이런 게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을까요? 무소불위의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네, 그거는 바로 네. 이 선관위 각급 선관위의 장이. 위원장들이 모두 각급 법원 내 장이죠. 법원의 장. 부장판사 아니면. 재판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소불위고 그러니까 자기 자금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면 그 지역의 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위원장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 통해서 이런 가볍게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저 체질 개선을 위해서 환골 탈퇴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것으로 인적 쇄신이 완성돼야 되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검찰 수사도 받고 국회에 국정조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바로 어제 외부 감사를 받겠다,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로 대충 얼버무리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깨졌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깨진 걸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옷을 벗어야 되는 내부에 권위마저 사라진 것으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는 파면이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파면을 이거 못 시킬까요?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 사람은 김명수가 예, 김명수.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겠지만 이 추천한 사람 그 대통령에게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제청한 사람이 그 술친구로 알려진 김명수 대법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이 노태악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토요일이었죠. 월요일이군요. 이제 휴일이었는데 제가 노태악 집 앞에 가서 이제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집 앞에 그 시위 집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이제 집 앞에 파면을 위한 시위를 시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우리들이 계속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이 그들에게 압력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웃들에게 이제 창피한 일이 되거든요. 이제 이웃들도 그걸 알게 되고 자기가 얼굴에 아무리 그 합금을 깐 그 철면피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사실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니까 지금까지 있었겠지만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족한 줄을 알고 지금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일반 여론이 될 것이고요. 그런 여론이 팽배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뭐 입장 표명이 있고 한다면 안 내려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전망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게 나왔으면 자기네들이 밝힌 것도 아니에요. 자, 선관위 그 북한의 해킹 같은 것도 국정원에서 밝힌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녀 채용 비리도 이게 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면은 언론에서도 나와. 그러면 다 나왔으니까 좀 집권 여당답게 세게 이 노태악의 파면을 밀어붙여야지.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김기현 이제 대표나 또 정우택, 뭐 이만희 간사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감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직무감사 못 받겠다 그러면 감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감사를 하려고 했던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이따위로 흐물흐물하게 대응하는 것을 국민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헌법기관이 뭔가 하고 이제 저희들이 법률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설립 의지, 설립에 관한 것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기관들,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국무회의, 법원, 헌법재판소, 다음에 이제 거기에 끼워 넣은 선관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헌법 기관이라는 그 의미 그 어디에 세습 고용이 있어도 외부에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라든가 네. 성비위를 저질러도 견책만 해야 한다. 라든가 뭐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단성 있게 그 감사원이면 감사원, 검찰이나 국회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당신들. 네. 이렇게 해서 좀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서로 간의 그 삼권 분립과 견제의 원칙이 아닌가. 그것이 없으면 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조금 다행인 것은 언론이 그래도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까지는 안 나가지만 이런 거를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사설에도 막 쓰고. 그런데도 움직이질 않는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집권 여당에서 뭐 세게 나오면 바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네. 언론이 움직이는 것은 다행이고 네. 지금 보면 조선은 벌써 몇 번째 사설로 네.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서울신문에서도 제가 사설을 봤고요. 네. 중앙일보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중앙서울 조중동이 기사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요즘에 동아가 몇 번에 이제 연거푸 저 특종을 터뜨렸죠. 네. 제일 처음에는 중앙이 했었고 다음에 TV 조선이 했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일면 톱 기사가 나왔었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뭐 기자 출신이니까 그건 잘 그렇죠. 알죠. 예. 그거는 그거대로 막 이제 흘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고 사설로도 이제 점잖게 가야 되는 방향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용광로처럼 들끓으면 정말로 활용점정은 부정선거죠.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나서기는 뭐하다고 한다면 거기는 수석들이 있거든요. 예. 수석들이나 대변인이 한마디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퍼스트 펭귄이 되겠죠. 그렇죠. 한 말씀이 이게 예령이구나. 네. 예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곧 이제 본령이 나온다, 구령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뛰어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 빨리 뛰어드는 게 장땡이다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그런 신호를 네. 빨리 줘야 한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예. 그 참모들이 잘 이렇게 조화 있게 네.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전략이죠. 네, 곧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세게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선거까지 지금 안 들어갔어요. 아직 언론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들 네. 좀 이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순서가 있고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열리는 순간에 네.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 네. 저기 숨겨진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지금 볼 때는 지금 뭐 박찬진이 나갔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노태악이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태악까지 인적 쇄신이 된다면 예. 인적 쇄신이 되고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을 몰래 취직시킨 사람이 지금 11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아, 훨씬 보거든요. 많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떨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네. 그 숨겨져 있던 내부의 알력 속에서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왜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비밀 같은 것을 발설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중앙선관위원회가. 예. 그러나 뭐 깨진 창의 이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완벽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이 선관위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모든 국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순간 네.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각종 비리, 그다음에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었어요. 네. 형상 복원 혹은 형상 기억 종이라는 게 있다고 한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네. 하나가 보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뚝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리는 이제 저희들 다큐멘터리가 이제 2탄의 초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예. 다음에 이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책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게 나와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면 조명을 받기 시작하죠. 예. 다음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그런 거 옛날엔 신경이나 썼습니까? 예. 신경 안 썼지만 요즘엔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먹히고 또 저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곧 이제 밝혀질 날이 오겠죠. 아, 근데 밝혀지는 것도 밝혀지만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뭐 10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아니 이 그 전에 뭔가 저 제도를 바꾸든가 수개표로 아니면 이게 수사가 들어가든가 해야 될 텐데 또 부정을 탈까봐 걱정인데 어떻게 부정 탈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은 부정선거는 못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목숨 걸죠, 그들. 일이기 때문에요. 네. 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비책이랄까 예, 비책, 이게 예. 잘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예.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네. 사전 선거에서 QR 코드를 종이에 붙은 채로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네. 그거는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된 비밀 선거의 원칙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각되지 않고 그거를 심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법률이 정비가 되려면 6개월에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려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올해 9월까지는 그것이 정비가 돼야 되고 발표가 나야 된다. 위헌 결정이 나야 한다고 해서 1인 시위도 이제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사전 선거할 때 QR코드를 쓰지 않거나 QR코드를 쓰더라도 QR코드를 잘라서 우리 일련 번호를 잘라서 따로 보관하듯이. 예, 예. QR코드를 잘라서 같이 집어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짧게 설명드리면은 QR코드로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누가 QR 누구에게 코드를 투표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는 누구를 찍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밀선거 위배죠. 네.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거는 전자 개표를 통과할 때 디지털 이미지로 다 남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이미지를 갖고 그거를 읽는 사람은 4천만 명, 우리 5천만 명의 뭐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3천만 명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 판결을 반드시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그것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전 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는데 저희들은 뭐 하여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9월 전에 성사가 되면은 되도록. 예. 그러면은 이제 내년 선거는 안심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부정선거는 목숨 걸고 또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아, 그러나 판도라 상자가 이제 열렸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곧 부정선거가 밝혀지는데 기도를 하고 국민이 또 이렇게 일심 단결해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러다 보면은 저 움직이겠죠, 뭐. 예. 예. 네. 우리들의 일심된 하나가 된 마음으로 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네. 어떤 것이 이제 부정선거의
기법이다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뭐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했고요. 다음에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길을 많이 죽여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은 조성이 됐죠. 네,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퍼스트 펭귄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부정선거를 밝히는 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곧 부정선거 밝혀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국회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바꾸는 거 오상정 대표가 국회 청원 올렸는데 국회 청원에 들어가셔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만 명이 넘으면 한 달 내에 그게 6월 22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한 달 내에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행동해 주시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저 뭡니까 이런 인터넷 이런 거 겁내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름, 주소, 그리고 그 동의하느냐 이렇게 누르면 그냥 간단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회 같은데 우리가 의지를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요런 또 댓글 요런 방송에 댓글들도 많이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은 이거 보거든요. 그러면 어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 대통령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언론도 조금 더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9월 이전에 나오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